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뭔가 일 날 것 같죠,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 오십니까? 예, 일 날 것 같고. 자, 10만 전자를 넘어서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건데, 이 와중에 오늘 굵직굵직한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제목부터 한번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자, 미국의 M7은 잊어라. 매그니피센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M7. 자, 이젠 아시아 슈퍼8. 아시아 슈퍼8이 뭔지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UBS, 삼성전자 25% 더 오를 듯 이렇게 해서 소식이 났는데, 자, UBS는 어디냐면 이게 스위스계 투자은행입니다. 대형 투자은행입니다. 아시는 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스계 대형 투자은행인데 최근에 투자 메모를 통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슈퍼8 이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의 M7 미국의 M7 지금 이 회사입니다. 예, 대충 뭐 아시죠, 여러분? 뭐 요 투자하시는 분들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자, 엔비디아는 참 많이 올랐는데, 그죠? 자, 그래서 UBS에서는 지금 7개 회사보다 아시아 슈퍼8이 이제 향후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추월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잠재력과 시장 내 지배적인 입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요 아시아에 있는 8개. 그럼 어디냐? 예, 어디냐? 그래서 그 어디에요, 그래, 장자님? 그래서 지금 UBS에서 이야기한 슈퍼8 기업으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장비업체 ASMPT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비롯해서 중국계 컴퓨터 기업 레노버, 그 다음에 폭스콘 대만에, 그 다음에 TSMC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장비 기업인 반도체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도계 빅테크 기업 인포시스,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렇게 꼽혔습니다. 슈퍼8 기업 아시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슈퍼8 기업으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UBS에서 이 8개 기업 중에 그러면 앞으로 주가 상승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어디냐? 예, 그 종목이 바로 누구다? 예, 어디다? 예, 삼성전자다. 그래서 UBS에서 가장 투자가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투자하기 좋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UBS에서 백만장자 채널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 농담입니다. 또 이거 또 진담으로 또 생각하시고 또 댓글 달고 이런 분들 또 꼭 한 분씩 계신다, 또 네, 보면. 자, 그래서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UBS하고 예, 팩트셋 이 집계를 통틀어 보면 8개 기업 중에 현재 주가 대비 글로벌 증시 전문가들의 목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하고 목표가하고 목표가가 가장 이제 높은 곳이 삼성전자로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다음은 텐센트 20%, 그 다음 도쿄 일렉트론 17%, 레노버 17%, 폭스콘 13%.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낸 글로벌 증권사들 40곳의 전문가들이 낸 목표 주가는 평균 10만 1,000원, 정확하게 10만 9,270원인데 10만 1,000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와중에 여러분 요 표를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입니다. 일단 왼쪽 거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2년, 23년, 24년, 예, 요게 한국, 인도, 중국, 대만, 베트남 외국인 투자금 순유입액입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2022년에는 좀 안 좋았는데 2023년, 2024년 올해 들어서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오른쪽도 보시면 이게 오른쪽은 6월 13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만 보신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자, 사실 이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한국 증시가 지금 인도, 대만 등을 제치고,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아시아 신흥국 중에 외국인 자금 순유입액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재밌는 지표는 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서 덜 올랐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많이 유입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덜 올랐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금이 대규모로 흘러 들어왔다는 분석인데, 사실 지금 현대차 쪽도 많이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하반기에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해지고, 근데 실적도 실적인데 여기에 강달러 현상도 완화가 되면서 투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쌍순환, 아주 좋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지금 강달러 현상이 완화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뭐가 그걸 상쇄하냐? 막강한 반도체 가격 상승,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다 상쇄시킨다. 중요한 건 이제 상쇄시키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 10일까지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금이 194억 달러, 지금 한 26조, 한 27조 정도 순유입이 됐습니다.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1위예요. 중국이 49억 달러. 우리가 중국보다도 한 4배 많습니다. 중국보다. 대만이 36억 달러. 거의 한 5배, 4배, 한 5배 많죠. 자, 인도는 19억 달러. 인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거의 10배 정도 많이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이 지금 35.88%로 2021년 4월 19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외국인 자금이 쫙쫙쫙 들어오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시아 신흥국 중에 외국인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국가는 인도였어요. 순유입 금액이 214억 3천만 달러.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이 한 102억 달러. 요즘은 거의 2배 이상 많았는데, 지금 그 인도가 지금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을 작년에 막 받으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바이든 뭐 가서 막 또 포옹하고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총선 전후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인프라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긴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 지금 집중이 되는 흐름인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또 국내 증시 순유입 금액을 보면 22억 1천만 달러.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많았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3일에서 19일 한 40억 달러가 순유입이 돼서 매수세가 몰리는 듯 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대만 같은 경우에 TSMC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 우리나라로 지금 바이코리아 행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이 유입되는 데 비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연초 대비 대만 지수가 한 34%, 인도가 13%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7%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상승을 못했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샀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아웃퍼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삼성전자가 안 가고 코스피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이 저평가 국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 부분 실적 개선, 이런 것도 환율, 뭐 미중 갈등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